오늘 소개해드릴 충격시라는 범죄자만 골라서 살해하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브라질의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입니다.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는 브라질의 연쇄살인범으로 그의 범죄 행위와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흥미롭습니다. 페드로 본인은 100명 넘게 살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는 7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 덱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삶과 범죄 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는 1954년 7월 17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의 인생은 출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페드로의 가정은 가난하고 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페드로와 형제들도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페드로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함은 그의 아버지가 임신 중인 어머니를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페드로가 태아일 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폭력은 페드로의 뇌와 두개골에 손상을 입혔고 비정상적인 머리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개골의 이상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의 성격 형성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린 나이에 복수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페드로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지만 자식 걱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페드로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러한 감정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의 폭력 성향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타났습니다. 13살 때 사소한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면서 사촌을 죽일 뻔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페드로와 그의 사촌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 다툼은 곧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페드로는 극도로 화가 나서 사촌에게 달려들었고 사촌을 사탕수수 기계로 밀쳐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급히 말리게 되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페드로의 폭력적인 성향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14살 때 아버지의 부당한 해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식자재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페드로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합니다. 부시장이 청사를 나올 때 페드로의 산탄총 수십 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또한 경비원 중 한 명이 음식을 훔친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비원을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페드로는 브라질 동부의 도시 모기다스 크루스로 도망쳤습니다. 모기다스 크루스는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페드로는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이나 갱단 같은 범죄자들을 타겟으로 삼으면 경찰도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갱단과 마약 범죄자들에게 살인 강도를 저지르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기에 페드로는 마음 놓고 갱단과 범죄자들을 싸그리 죽이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드로의 살인 행각은 자경단의 살인으로 보도되며 해당 지역의 범죄자들조차 페드로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그를 브라질의 퍼니셔라며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페드로에게 중국 갱단이 접근하여 스카우트를 시도했습니다. 돈이 궁했던 페드로는 정식으로 중국 갱단에 들어가 라이벌 갱단을 암살하는 전속 킬러가 됩니다. 페드로는 갱단의 일원으로서 마약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마약 밀매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갱단의 세력을 확장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갱단의 지시를 받아 경쟁 마약 밀매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함을 드러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갱단 내에서 페드로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갱단의 신뢰를 배반하고 정보를 누설하거나 갱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페드로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페드로는 마리아 아파레시다 올림피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며 페드로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와의 사랑은 페드로에게 있어 삶의 유일한 밝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페드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인을 그만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이벌 조직의 갱단원들이 페드로를 암살하고자 집에 급습했습니다. 페드로가 귀가했을 때 이미 마리아와 뱃속의 딸은 갱단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후였습니다. 페드로의 행복은 무참히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페드로는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페드로는 마침내 마리아의 살해자를 찾아냈습니다. 라이벌 조직 두목의 결혼식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페드로는 결혼식에 찾아가 두목과 갱단원 7명을 살해하고 16명 중상을 입히는 복수극을 벌입니다. 복수극이 끝나고 몇 달 후 페드로의 사촌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남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남자는 임신한 그녀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그녀를 버렸습니다. 페드로의 도주를 도왔던 사촌 여동생이 자신을 임신시켜 놓고 결혼해주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슬픈 사촌의 모습을 본 페드로는 분노하며 사촌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였습니다. 페드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페드로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페드로의 어머니는 심한 폭력에 시달렸고 이는 페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페드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마체테로 살해된 후 토막 내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노한 페드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버지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의 접촉을 통해 아버지가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순간이 될 것 같았지만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22번이나 무참히 공격하여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심장을 꺼내어 씹는 등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아버지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교도소는 충격을 받게 되며
경찰은 페드로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 5월 24일 결국 사촌의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이때 페드로의 나이는 고작 19세였습니다. 페드로는 자신 이외에 2명의 범죄자와 함께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때 서로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물어보니 강간범이 한 명 있었습니다. 페드로가 왜 강간을 했느냐고 묻자 강간범은 재미있고 여자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는 쾌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페드로는 수갑을 찬 채로 강간범을 죽여버렸습니다. 호송관이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한 명의 강간범이 살해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왜 안 죽였냐고 교도관이 묻자 페드로는 경범죄자라서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24명을 살해한 혐의로 12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무리 살인을 해도 최대 복역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유는 브라질에 워낙 범죄자가 많아 수용할 감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질은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입니다. 감옥에 오자마자 페드로는 독방에 수감되어 빵과 버터를 먹으며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독방을 나오자마자 출소할 때까지 47명의 범죄자를 살해했습니다. 페드로는 1년에 1.5명씩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강간, 살인범 같은 흉악 범죄자들만 살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방을 쓰던 죄수가 코를 심하게 골았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페드로는 감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으며 교도관들조차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때 페드로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던 재소자 5명이 암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3명이 죽고 2명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페드로를 감옥 내에서 도덕적 살인자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습니다. 특히 강간범이나 마약과 살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회의 악으로 보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신과의 말에 따르면 페드로는 자기중심적이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페드로가 희대의 연쇄살인범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공원의 미치광이라 불리는 연쇄강간 살인범 프란시스코 페에이라가 교도소로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8년에 상파울루의 공원에서 11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성향을 알고 있던 교도관들에게 저지되어 살인에 실패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2003년 30년의 수감 생활을 한 페드로는 브라질형 법상 30년 이상 수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석방 될 뻔했지만 감옥에서 벌인 살인사건 때문에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으며 형량이 126년형에서 400년형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34년 만에 석방된 페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페드로를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교도소 수감 시절 폭동을 일으켰던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2011년 9월 15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페드로가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 좋았다고 합니다. 다시 구속되어 범죄자들이나 청소년 교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7년 만에 가석방되면서 2018년 12월 10일에 출소합니다. 석방된 후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 컨텐츠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과
일상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범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실버 버튼까지 받으며 범죄와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다가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괴한들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원한을 가진 조직의 갱단들에게 당하지 않았나 경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페드루 본인은 100명 넘게 살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는 7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 덱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페드루 호드리게스 필류의 삶은 폭력과 복수, 사랑과 비극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범죄자만을 골라서 처단하는 자경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력성은 결국 그의 삶을 파괴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